운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첫째, 운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주도 있지만 사주는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거,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관상도 만들고 손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성명학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에도 성명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부진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오늘 그 완전하게 핵심을 구한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명학을 논하려고 그래요, 자체가. 여기서 보면 성명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성명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처음에 사주를 확인해야 돼요. 사주가 좋냐 나쁘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또 사주는 도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부모 자궁에서 태어날 때가 바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그 순간이에요. 톨게이트에서 요새 그 하이패스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하이패스가 없는 분들은 그 표를 끊고 지나가죠. 바로 지나갈 때가 사주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는 통과하는 순간 내 사주는 결정이 되고, 가면서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야죠. 그리고 가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섰다가 조심해서 가야죠. 눈길에서는 살금살금 가야죠. 이게 바로 사주예요. 이 사주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확인하는 게 관상이에요. 이 관상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성명학을 해서는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사무장이 그럴 거예요. 얼굴 정면관상, 그 다음에 옆면관상, 옆면관상, 새 사진을 달라고 그래요, 관상을. 그리고 그 관상을 보고 이름을 줘야 돼요. 이 관상에는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상이 크면 큰 사람, 관상이 작으면 작은 사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은 그 관상이 크다고 해서 성공하고 관상이 작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셔야 되지만 관상이 클수록, 제왕관상이 나올수록 사기꾼이 가장 많아요. 예를 들면 이쁠수록, 섹시할수록 사기꾼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200억짜리 관상을 타고 났어요. 아주 여자들은 이쁘겠죠? S라인에. 근데 그 200억짜리는 200억을 써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200억짜리가 200억을 쓸 돈이 없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면 200억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럼 술집이나 돈을 쉽게 버는 데를 다니겠죠. 그것도 안 되면 꽃뱀을 한다던가 사기행각을 그래요. 그 얼굴을 팔아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저기가 있어요. 이건 띠 처리해줘요. 신랑 있죠. 그 사람이 이 제왕관상이에요. 그래서 관상이 엄청 귀한 상이거든요. 그 귀할수록 제왕은 쫙 깔아놓고 돈 있고 없고 그 생각을 안 하고 막 써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빚더미에 올랐고, 그것을 다 갚아주는데 엄청 고생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죠. 돈을 엄청나게 빚을 많이 줬대요. 그렇게 좋은 관상. 그러니까 좋은 관상일수록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관상을 가지신 분이 저기 이천분이세요. 저분 관상은 장관상이에요. 장관상. 국무총리를 해야 되는 관상인데 저 관상은 국무총리 많지 돈을 써야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까마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든 어느 정도 직급이 되지 않으면 돈을 탕진해 버린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그래서 큰 관상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명학을 할 때 관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나가도 되시는 분이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미 얼굴을 팔렸으니까 이쪽으로 딱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렇게. 이 관상법, 사주 다음에, 사주는 풀이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지만 관상을 볼 때, 이름을 질 때 어떻게 짓냐면 정면 관상을 딱 보세요. 정면에는 후덕하죠.
정면에는 귓볼이 좋으니까. 그리고 옆면으로 한번 보세요. 옆면.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옆면 관상은 윗입술이 튀어나왔죠. 아랫입술이 들어갔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윗입술이 튀어나오고 아랫입술 에이 똑같 이렇게 해요 원래대로. 이렇게 빼고 있죠. 그래서 윗입술이 아이 그 원래대로 하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원래대로. 아니 윗입술이 튀어나오고 아랫입술이 들어가면 씀씀이가 해풍규. 애기가 딱 태어나게 되면 윗입술이 튀어나오면 얘는 씀씀이가 해픈 애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콧대가 날카롭지요. 안경 잠깐 벗어봐 주시겠어요? 예, 콧대가 날카롭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관상법을 배우고 사람 보는 법을 배우는겨. 첫째가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콧대가 삐쪽에 저처럼 자존심이 엄청나게 명확하고 뚜렷하신 분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단점 뭐냐면 쪼잔해요. 또 잘 삐치고. 코끝이 삐죽하신 분들은 다 잘 삐치는겨. 내 뜻대로 안 되며. 이해 가시겠죠? 저도 삐죽해서 저도 잘 삐쳐요. 잘 봐요. 예, 그 대신에 줏대가 명확해요. 확실하고 뚜렷해 내 줏대가. 근데 남한테 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바로 요 날카로운 코요. 애기가 이 코를 타고 나면 아 너는 쫀심이 강하는 거야. 너는 잘 삐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겨.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옆으로 보면 귓볼이 있죠. 원래 귓볼은 이 분이 가져서는 안 돼요. 이 귓볼은. 이 귓볼은 인덕 있고 덕이 있고 중심에서 많은 자를 이끌어 나가는 기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바로 이 제왕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왕상을 코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요. 코가 삐쪽하고 귓볼이 있는 사람들을 제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제왕상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입술에서 제왕상이 안 되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약간 광대가 있죠. 광대가 있죠. 팔자주림이 명확하시고 절대 귀상이 아니요. 귀상들은 여기가 이 예를 들면 석가모니처럼 이 약간 볼이 불퉁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 창고가 이뻐요. 그런데 창고가 쭈글쭈글해요. 창고가 쭈글쭈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돈이 한 번 확 들어갔다, 한 번 확 나왔다, 확 들어갔다, 확 나왔다 이걸 말하는겨. 이 볼이 바로 재물 창고를 말하는겨. 이 자체가. 예. 그리고 입이 조금 여기서 봐도 조금 튀어나왔죠. 여기서 입 튀어나오신 분들은 보면 말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은 말을 거침없이 한다는 얘기요. 그냥 기분 나쁘게 한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 관상을 보고 이름을 질 때는 조금 순하게 해야 돼요. 이 귓볼만 순하지 나머지는 순하지가 않아요. 이해 가시겠죠? 이제 들어가 주셔요. 팔렸으니까 이미 유튜브에서. 이름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관상법이에요. 관상을 잘 보고 져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관상은 판단력, 생각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혈액형으로 무슨 혈액형, 무슨 성격 이거 맞지도 않아요. 원래 관상을 봐야지만 성격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한 분 나와 방송 팔려도 될 분 계신가요? 나와도 돼요? 이거 진짜? 네, 나오시죠. 이렇게 하면 관상을 진짜 공짜로 봐줘요. 접대에 갔더니 코 하나 보는데 4,000원, 귀 하나 보는데 4,0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저쪽 이렇게 정면관상을 봐주세요. 정면관상. 아니 이쪽에서 딱 봤을 때 보면 이분께서는 상관상은 기가 막혀요. 여기까지는 기가 막힌데 요 하관상에서 쪽 맞았죠. 그럼 이분께서는 보면 30세까지는 그나마 약간 무딕하고 좀 답답하고 고지식해요. 근데 30세가 넘어가면 이때부터 융통성을 갖기 시작해요. 야가져요. 여우가 된다는 게. 30세 전까지는 여우가 아니요. 약간 곰탱이요. 그렇게 되시오? 그래서 30세 넘어가니까 이제 살려고 의욕이 생기고 이제 서서히 간슬게 빼놨어요. 집에다.
안 빼놨어요? 그럼 야가진 건 왜 그런 거죠? 부자 되려고. 부자 되려고 야가졌대요. 원래 간슬개를 빼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저쪽 한번 보세요. 코. 여잔데도 불구하고 코가 날카로우면서도 이걸 약간 조롱박코이면서도 날카롭다고 그래요. 쫀심, 자존심, 뚜렷함, 명확함을 갖고 있어요. 자체가. 이 코 한 거 아니죠? 네. 여자들은 하도 해갖고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쫀심이 엄청 강해서 지는 걸 싫어하고 억울한 걸 싫어해요. 이 자체가. 그러면서 이는 합리적이에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죠. 예, 이제 요 정면으로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관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코를 봤을 때 저쪽 다시 한번요. 코를 봤을 때 요 코 있죠. 요 코 날뜨기 미끈하게 뻗은 사람은 굴곡이 적은 사람인데 이분은 몇 번 맞았시오. 까불다가. 여기가 울퉁불퉁하죠. 이게 바로 굴곡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관상 볼 때 이렇게 코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예, 굴곡. 그러면 자체가 굴곡 인생,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시 될까 말까 이 혼돈 속에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바로 요 굴곡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면이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이 초년복이 있냐 없냐를 볼 땐 여기로 보는 게요. 저 유성에서 그때 저 관상 봐주신 분 이 유튜브 볼 수 있으면 꼭 보고서 관상 좀 제대로 배워요. 여기가 눈썹과 눈썹이 낮으면 바로 부모덕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부모한테 나오는 시작점이거든요. 요 눈썹과 눈썹이. 그런데 여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약간만 45도로요. 여기가 쏙 들어가서 이건 부모덕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맞박은 동그라니 여자들 가지면 좋은 맞박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이 조상덕, 이 맞박은 조상덕을 말하는 게 조상덕. 그 다음에 눈썹과 눈썹은 바로 부모덕, 쏙 들어간 부분. 이게 잘생겼으면 부모덕이 좋다. 그런데 이게 못생겼으면 부모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코, 인생사가 굴곡이 있냐 굴곡이 없냐 매사에. 그래서 미끈하게 빠진 사람들은 굴곡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가 어렸을 때 코 깨지지 말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울퉁불퉁한 거 아시죠? 여기가 쏙 들어가고 여기가 조금 올라왔다가 여기 쏙 내려갔어요. 그거 누구한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예, 저 뺐으면 뺐지 지기 싫어하는 분이라. 이제 가시죠. 예. 바로 요 관상을 정확하게 봐야지만 이름을 질 수 있는데 아주 더 정확한 이름을 질 수 있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항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관상에서. 여기는 없는데 이 눈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시커멓고 눈동자가 시커먼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 판이 많은 관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던가 사이 신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바로 인생 자체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게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저한테 궁합 보러 오면 제가 궁합을 안 봐줘요. 왜? 그 남자가 인생이 안 좋으니까.